안녕하세요. 최근에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홍로 착색이 지연되고 있는데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니까 빠르게 착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공판장에 출하를 하지 않고 농협 APC에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주부터 안동공판장에 홍로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출하 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홍로를 수확할 때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과 공판장에 홍로를 출하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를 수확할 때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홍로는 여름에 수확하니까 비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홍로는 과피가 굉장히 얇은 품종이에요. 후지에 비해서 상당히 얇거든요. 그래서 잘못 만지면은 과피에 손자국이 나기 쉽습니다. 몇 년 전에 안동공판장에 제가 출하를 했는데 제 앞에 선별하신 분이 있었어요. 선별이 끝나고 반장이 출하주인데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장님, 사과를 비 올 때 수확했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비 올 때 수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부들을 해놨기 때문에 가랑비를 맞으면서 수확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비 올 때 수확을 해가지고 과일에 전부 손자국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살짝 손자국이 났어요. 그래서 그 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과일은 정품이 안 되고 전부 흠과로 경매를 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홍로를 비 올 때 수확하면은 과일에 손자국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과일이 전부 흠과 처리가 됩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과일이 색도 좋고 크기도 크고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일들이 전부 정품 처리를 못 받고 흠과 처리가 됐으니 그 출하주는 얼마나 손해가 컸겠습니까? 정말 아깝더라고요. 후지도 비 올 때 수확하면은 안 좋거든요. 홍로는 후지보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홍로는 일단 비 올 때 무조건 수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죠. 인부들을 해가지고 수확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비가 약간 와도 수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면장갑 하나 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몸의 체온은 상당히 높죠. 우리 손도 상당히 온도가 높죠. 그러면 이 온도가 높은 상태로 이 과일을 만지면은 이 과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국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비 올 때 불가피하게 수확을 하는 경우에는 면장갑을 무조건 껴야 됩니다. 맨손으로 수확하는 사람은 없죠. 그 면장갑만 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얇은 비닐 장갑 있죠? 이 얇은 비닐 장갑을 면장갑 안에 껴야 됩니다. 이렇게 얇은 비닐 장갑을 끼고 제 생각에는 비닐 장갑을 한 2개 정도 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면장갑을 끼면은 이 열 차단이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피해과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장에 출하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과일을 수확하다 보면은 이 굵은 과일이 약간 물기스가 있는 경우가 있죠. 또는 탄저 증상이 약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아까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일이 아깝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과일들을 정상과하고 합쳐서 상자에 담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판장에 출하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속으로는 기대를 하죠. 저걸 전부 흠과로 팔아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선별하시는 분들이 저걸 못 보고 정상과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별하시는 분들이요, 빠르게 선별하면서도 그런 흠과는요, 귀신처럼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패과나 탄저병 증상이 있는 과일을 넣으면은 덕보다는 실이 많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탄저병 증상이 약간 있는 걸 넣죠. 그러면은 부패과나 탄저병 증상이 있는 거는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선별하시는 분들이 다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거는 흠과라도 팔아주지 않죠. 그거는 무조건 가져간 사람이 다시 가져와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탄저병 증상이 많이 보이면은 반장님이 경매 전표에 그 내용을 기재를 해놔요. 그 경매 전표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경매하시는 분들이 다 그걸 봐요. 그러면 제 값을 지불할 리가 없겠죠. 제가 실제로 그걸 봤습니다. 제 앞에서 선별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탄저병 증상이 있는 과일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별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선별을 해냈어요. 그러면 그걸 결국은 농장주가 되가져가야 되죠. 그런데 그 반장님이 그분을 부르시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사장님, 오늘 출하한 사과에 탄저병 증상이 있는 사과들이 많네요. 제가 비고란에 그 내용을 적겠습니다. 이러면서 탄저병 발생 과일이 많음, 이렇게 비고란에 적더라니까요. 그러면 경매할 때 그거 다 보겠죠. 홍로는 탄저병이 아주 잘 발생하는 과일이거든요. 선별해 놓은 과일에는 탄저병 증상이 없지만도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서 탄저병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탄저병 증상이 있다고 비고란에 적혀 있는 과일은 제 값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매하시는 분들이 값을 후려치겠죠. 그래서 물기스가 있거나 탄저병 증상이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빼놓고 공판장에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공판장에 내봤자 그거는 흠과로 절대로 팔아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 경매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일을 포함해서 공판장에 낼 필요가 없겠죠. 이 나무는 홍로 착색이 아주 잘 되고 있네요. 옆에 나무는 아직 착색이 지연되고 있네요. 이 나무도 착색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 옆에 나무도 착색이 아주 잘 되고 있네요. 지금 밑에는 반사 필름을 피복해 놨습니다. 작년에도 휠라 스페셜을 이용을 했고 올해도 휠라 스페셜을 이용해서 피복을 했는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양쪽 가장자리에 스틱을 고정하고 중간에 벽돌로서 이렇게 띄엄띄엄 놓아두면 되거든요. 중간에 벽돌을 안 놓아두면은 반사 필름이 요 가운데로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반사 면적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띄엄띄엄 이렇게 벽돌을 놓아두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휠라 스페셜을 이용하면은 혼자서 피복해도 됩니다. 저는 혼자서 다 피복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새와 노린재를 쫓기 위하여 설치한 크레졸 비누액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새를 쫓기 위해서 이렇게 반짝이 줄을 과원에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조류기피제에 설탕을 첨가해서 살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류기피제 살포하고 최근까지 큰 새들이 별로 없었어요. 뭐 참새 같은 작은 새들은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큰 새인 물가치 있죠. 그 물가치가 과일에 가장 피해를 주는 새입니다. 아이고, 그 새들이요, 우리 집 주변에 엄청나게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 그 새들이 어디 다 출장을 갔나 이래 생각했거든요. 안 그러면은 요새 새 피해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새가 파먹은 과일에 약을 넣어 놓거든요. 그러면 새들이 그걸 먹고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새들이 그래서 다 죽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물가치가 저 위에 저기 보면 밤나무인데 밤나무하고 우리 저기 집 옆에 벚나무에 엄청나게 날아왔어요. 50마리 정도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원래는 다른 가원에 오늘 작업을 하다 왔는데 점심 먹으러 왔을 때 그 새들이 날아왔거든요. 사과를 파먹으려고 우리 홍로밭으로 막 날아드는 걸 제가 정신없이 고함을 질러서 쫓았습니다. 그래도 안 날아가요. 계속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대장이 날아가는지 새가 한 마리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계속 뒤따라서 다 날아가더라고요. 지금은 물가치가 한 마리도 없어요.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한 50마리 되는 게 여기에 빼곡히 앉으니까 이야, 그 새들이 다 과일을 파먹으면 나만 하는 과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조류기피제도 며칠은 효과 있어도 계속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반짝이 줄을 쳐놔도 처음에는 효과가 있어도 결국은 새들이 다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